안녕하세요. 오늘은 계획 진행 실적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원사 실적 관리와 대상자 실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은 처리 화면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들을 조회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화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생활지원사 업무일지 관리. 이 화면은 일자별로 당일 복지사 지원사별로 서비스별로 업무일지를 조회한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르지 않으면 조회 조건을 아무것도 안 주면 전체 데이터가 보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 화면을 보시는 목적을 보면 이 업무일지가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 그런 걸 이제 찾아낼 때 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일지 작성하는 방법이 체크하는 부분, 내용 선택 체크하는 부분과 텍스트 형식으로 업무일지를 쓰는 부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일지를 쓰지 않은 경우를 찾아서 선생님들께 업무일지를 쓰시라 독려할 때 이 화면을 많이 보더라고요. 작성 여부로 이제 미작성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 미작성만 나오게 되고 전체를 보더라도 빨간색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미작성을 잘 눈에 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내용 부분을 저희가 예를 들어 이 내용에 부제가 찍힌 것들을 뭐 추려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뭐 조회 조건의 위쪽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걸 엑셀 출력을 하시면 거기 내용 부분이 나오니까 필터 걸어서 보면 내가 원하는 부제만 골라서 볼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뭐 여기서도 업무일지를 쓸 수는 있지만 뭐 이 화면은 복지사 선생님들이 쓰는 화면이다 보니 뭐 복지사 선생님이 대신 업무일지를 작성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일지가 미작성인 거를 지원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작성을 하셔라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사별 월 근무 현황 이거는 이 월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 데이터를 한눈에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는 화면이고요. 이 빨간색과 검정색의 차이는 5시간이 안 된 경우는 저희가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는 테스트 기관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빈약하게 들어있는데 선생님들 경우는 이제 5.5 정도로 해서 이제 지원사별로 쭉 밑으로 이제 나열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5.5라는 숫자가 5.5시간을 일했다라기보다는 첫 어르신 시작 시간부터 마지막 어르신 종료 찍은 시간까지의 그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서비스를 한 시간을 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지원사가 뭐 출퇴근이라는 의미가 없다 보니까 첫 어르신 시간 시작을 찍은 시절을 뭐 출근으로 보고 마지막 어르신 종료 찍은 시점을 퇴근으로 봤을 때 그것도 5점으로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서비스 시간이 아닌 처음 시작과 마지막 종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이분은 2건을 했단 말이에요.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분밖에 안 했고 14시 2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이것도 10분밖에 안 했잖아요. 총 서비스 시간은 20분이지만 여기는 5.5가 찍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9시가 첫 시작 시간, 마지막 종료 시간 14시 30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비스를 실제로 한 시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근무 일수 이거는 하루라도 단 10분이라도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 때 여기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 숫자가 나온 합이 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에도 간혹 잘못 눌렀거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건만 이렇게 눌러도 저희는 그거를 이제 더해서 여긴 8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누른 날 그게 근무 일수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시간은 이것을 다 더한 시간이 될 거고 이 계약 시간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근무 일수에다가 저희가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이 5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5를 곱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에다가 5를 곱하고 2에다가 5를 곱한 시간.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으세요. 그래서 계약 시간이고 지원사별로 한 달간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시간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화면이다. 그리고 이 화면은 그 복지사 선생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경우는 본인 오나리 선생님이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라고 했을 때 4줄만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은 그 전체를 다 보시려면
기관 코드로 로그인 했을 때만 전체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지원 선생님들이 일부만 보인다라고 연락을 하시는데 그거는 개인 계정 복지 선생님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만 그렇게 보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별 업무일지 대장. 일자별 업무일지 대장은 지원사 한 명당 그 날짜 조회 기간별로 조회 기간을 이거는 어쨌든 지원사 한 분에 대한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조회 기간은 조금 길게 들어가도 보여요.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수근 선생님 조회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전체가 다 보일 거예요. 네, 업무일지 대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내용 부분과 업무일지 내용 요거까지 다 보이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골라서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길게 볼 때 생활용품 지원에 대한 것만 보고 싶다. 이 기간 동안에 보고 싶다. 그랬을 때 김나리 선생님, 이수근 선생님 그럼 이제 생활용품 지원을 이 기간 동안에 한 것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원사별로 이건 조회하는 화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별 업무일지 대장 이거는 저희가 조회 기간을 조금 한정을 뒀어요. 이 화면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화면이다 보니까 이거를 길게 줬을 때 저희 좀 시스템에 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을 좀 줬고요. 그래서 날짜 주고 복지사 선생님, 지원 선생님을 고르거나 했을 때 서비스를 안 고르면 이건 서비스별로 보는 화면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건 반드시 하나를 골라서 보는 화면이고요. 들어서 혹한기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전체 복지사 선생님 전체 주면 전체에 대한 혹한기한 서비스가 나오고 이것도 업무일지와 업무일지 선택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별로 기간별로 뭔가를 볼 때 어떤 서비스별 업무일지 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별, 주간, 그다음에 월별 이거 세 개는 포맷이 똑같은 화면이고 고르는 것만 일별로 보느냐, 주간으로 보느냐, 월별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뭐 이수근 선생님 보면은 이거는 세부 항목별로 보이되 약간의 통계도 내는 거죠. 그래서 안전안부 방문 안전안부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화 안전안부 지원이 있고 방문 같은 경우는 하나지만 전화는 지금 안전안부 확인과 정보 제공 말법까지 두 개의 서비스를 썼잖아요. 전화를 총계를 내는 거죠. 14건과 18건을 더하면 32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횟수와 대상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이 전화 안전안부 정보 제공 말벗이 서비스는 18번이 들어갔고 대상자 수는 8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8명한테 18번이 들어간 거니까 한 대상자한테 한 2번 이상씩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려면 명단 보기를 하면 이게 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수는 8명이고 이 횟수, 요 횟수 2, 3 요걸 더했을 때 18이 되겠죠. 그래서 이 18명에 대해서 18번이 들어갔다. 서비스 횟수와 대상자 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상세 내용을 보려면 명단 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된다. 그런 거고요. 월별 맞추시면 주간도 있고 주간은 이제 우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조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별은 날짜 하나별로 조회되는 것. 내용은 월별과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상자 실적 관리에서 대상자 업무일지 관리. 대상자 업무일지 관리는 서비스를 고르지 않고 일단 대상자별로 가경 데이터가 없네요. 들어 다른 데이터가 있을 만한 권민 선생님 이 기간별로 대상자별로 이제 서비스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대상자별로 보다 보니까 기간을 좀 길게 줘도 대상자별로 보면 건수가 그리 많지 않을 테니까 전체 기간을 좀 길게 줘도 이거는 보여요. 지금 서비스가 저희가 테스트 기간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네. 가경 어르신을 보면은 2023년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이건 지금 최근이 먼저 나오는 거는 내림차순이고 과거가 먼저 나오게 하려면 오름차순으로 보면 이제 과거가 먼저 나오는 거 9월 6일부터 2022년 9월 6일부터 이제 오름차순으로 나오죠. 뒤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림차순은 가경 선생님을 보면 최근 게 위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 메모 관리. 대상자 메모 관리는 대상자별로 뭐 특정 메모를 작성할 때 이 메모 작성을 해서 대상자 찾고, 그다음에 뭐 작성자 선생님 찾고, 그래서 특이사항 그런 거 이제 메모하면 되겠죠. 특이사항 해가지고 이런 거 메모해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조금 특이사항이 있을 때 메모 관리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 쓰이는 항목은 아니죠. 상담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 작성해서 대상자 고르고, 그다음에 상담자 고르고, 상담하신 선생님 고르고, 내용 적고, 상담 반복 저장하면 되는데, 이 계획진행 실적에 있는 대상자 상담 관리와 대상자 관리 보면 또 과정 상담 기록지가 있어요. 두 개 내용이 이제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기간 내에 맞춰서 선생님이 과정 상담 리스트에서 작성하셨다. 그러면 이것 계속 쓰시면 되는 거고, 계획진행 실적에 대상자 상담 관리에서 뭔가 작성을 하시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이걸 쓰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합치고 싶은데 이미 각각 작성한 기관들이 있어서 이거를 합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관별로 특정한 메뉴를 정해서 이것저것 쓰시지 말고 한 메뉴에서 상담 관리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별 월 서비스 현황. 이건 아까 지원사에도 이런 메뉴가 있었지요. 지원사별로 1일부터 말일까지를 보듯이 이것은 대상자별로 한 달 안에 1일부터 말일까지 들어간 서비스 시간이 보이고 그의 합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 상세 내용이 궁금하면 눌러보면 또 내용이 보이고, 그래서 한 달의 대상자의 날짜별로 서비스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할 때 대상자 월 서비스 현황을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이제 화면들은 이제 엑셀 출력이 있어서 이걸 엑셀로 출력 받아서 뭐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명세 형식으로 쭉 오늘 설명은 한 거고요. 이제 이것들은 이제 통계 대상자건 지원사던 어떤 통계 형식으로 보려면 나중에 이제 통계 화면에 이런 실적들을 숫자로 통계로 내는 화면들이 나중에 설명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이제 계획 진행 실적의 실적 관리 부분 설명을 이거로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